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연일 달러가 연일 오르고 있다. 그에 비해 구리, 철강, 코인들 할 것 없이 폭락을 맞이하고 있고, 바닥론이 솔솔 올라오는 지금 7월 말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고, 연말을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팔면서 갈 거냐, 사면서 갈 거냐 라는 기로에 서 있다. 박제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끝냈을 때 과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금방 풀릴 거냐, 장기화된다. 실제 물건들이 없지. 기존에 있던 게 어디 갔느냐라고 따진다면 그동안에 쌓아놓지 못한 것, 자원은 있는데 개발할 인력이 필요한 것, 혹은 자원과 인력이 있는데 배송할, 운송할 시설과 인력이 없는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 지금 그런 상황, 세계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유가는 $1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아직은, 혹은 여전히 그 저력이 무시 못하는 거지. 44나 $50가 적정 수준이었다면,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면 60 정도? 거기까지 떨어졌었지. 근데 60이 2배, 120을 향해 치솟다가 고점에 머물러 있다. 쓰여야 되니까 고르게 여기저기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제의 기본이 에너지, 쌀과 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석유에 대한 지금의 가격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일종의 돈놀이를 끝냈다라고 봐야 될까?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채권? 혹은 보다 안정적인 피해 입는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장애에 들어가서 묶이느니 좀 쉬어가도 좋겠다. 그동안 많이 달려왔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어. 잡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잠시 등락을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치솟는다. 사실 그렇지. 1,300원이 넘고 $108가 넘어가고, 이게 $92와 1,120원이 적정 수준이었다고 본다면,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겠지. 뭐든 다 올랐지.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이 다 올랐지. 근데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오르는 건 모든 오른 것들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고물가 상황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고물가가 지속될 수는 없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닌가? 고물가로 돌고 도는 경제를 유지한다, 쉽지는 않은 거야. 진입과
유지가 너무 힘들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 뭘 시도하기도 부담스럽잖아. 그런 사회에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저금리 혹은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또한 그런 면이지. 수출은 좋게 수입은 어렵게. 맞나? 산책길. 뜨거운 태양은 보이질 않아. 구름에 가려졌지. 그리고 덤덤해. 잠을 뒤척였고 코에는 노랗게 지방이 맺혔지. 물론 짰어. 지금 걷고 있는 옆에 하천에는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어제부터 목요일까지인가 내일이 비가 온다는 소식에 물을 빼놨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내리 물을 뺐다. 장마가 오니까. 자, 뭐가 오니까 물가를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 뭐가 오니까, 뭐가 왔으니까 이미 뺐다는 거야. 바로 닥칠 어떤 일. 미래를 담보한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는 고물가 상황에서 뭔가가 온다 이거지. 오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고물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혹은 못 가는 거지, 아래로. 어쩌면 그동안 축적된, 누적된 물가의 어떤, 코로나로도 힘든데 어떻게 물가를 올리냐 하면서 견디게 했던 그 어떤 억누른 부분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고 봐야 되겠지. 그걸 사실상 돈을 풀어서 커버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튕겨던 게, 눌러놨던 게 튕겨 올랐어.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 유가니 어떤 물가들의 반영들이, 아,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못 살아요 했던 어떤 부분들이 갈수록 반대 상황을 맞이하겠지. 반대 상황을,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걸 반복한다고 본다면, 자, 코로나가 터졌다. 2019년 말 11월쯤, 한국에는 1월쯤 들어왔고, 전 세계적인 유행을 거쳐서 여전히 코로나의 발생이 하고 있는 지금이야. 20년, 21년, 22년, 3년째. 초기에 모든 교육을 중단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펼쳤고, 자원의 어떤 고갈, 공급망의 차질. 그러면서도 물가가 오르지 않은 건 그만큼 돈을 지원을 했어. 오르지 마라, 직원들 자르지 마라, 일자리 유지해라.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사실은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한없이 오르겠지, 많은 돈이 쏠렸으니. 그러니까 근데 화폐 가치의 급락보다는 오히려 돈이 풍성하니 그 돈들이 돈을 버는 곳으로 갔다 이거야. 놀면 뭐하니 하면서 주식으로, 투자로, 금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다 떴지. 주고 사고 주고 사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도 풍부하니 계속 올라. 점프.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돈을 풀던 시기와 코로나로 눌렀던 시기가 지난 거야. 이제는 좀 풀어도 될 것 같아. 교육도 하고
그런 지금 중간점에 있다는 거지. 그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푼 걸 회수해야 돼. 자, 돈 푼 걸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갔고, 그러면 좀 더 푸시를 하려면 주식시장이나 어디 뭐 부동산 이렇게 쏠려 있는 돈들을 빨아들여야지. 어디로? 각각의 국가 돈을 푼 곳으로.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니 뭐 특히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모든 세금을 올려버려 가지고 빨아들이는 게 어마어마했지. 돈잔치를 한 거지 뭐. 세수를 늘려서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래, 설계하고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충격이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될 충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것들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니 정부 지탄이 된 거고 정권이 교체가 됐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걸 또 오래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눌러놨던 만큼 튀어오르는 반동이 크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3개월마다 3월, 6월, 7월 뭐 올릴 만큼 팍팍 올리는 거야 지금 미국 연준에서. 그만큼 풀려 있다, 혹은 그만큼 보조를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그만큼 물가를 올리니 우리도 금리를 올렸다 이 말이야. 같이 올라간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돈으로 돌아라 이 말이야. 돈의 가치가 92에서 머물렀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돈이 많이 풀려서 가치가 108, 현재 108까지 올라왔다 이거지. 그런 상황이야 지금이. 자, 그렇다면 계속 올리는 게 맞느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잖아 이건. 네가 올릴 만큼 올리면 나도 그만큼 올라가겠다. 그러면 비용은 너무 많이 소모가 되지. 내가 살 물건을 만들든 거래를 하든 모든 비용들이 따블이 돼서 거래가 되니까 볼륨은 커지는데, 볼륨이 커짐에 따라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은 괜찮아. 근데 너무 위에 올라와서 92나 1120원에 거래되던 어떤 물건들과 물류들이 108과 1300원에서 거래된다고 했을 때 견뎌내거나 충분히 벌이가 된다, 그런 수요가 충분하다면 오케이. 그런데 살 여력이 없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지출을 줄이잖아. 그러면은 살 사람, 수요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 자,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알면서 일단은 물가 상승분만큼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흡수 그만큼 쳐준다, 들어오게 한다, 빨아들인다. 부의 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지. 부의 이동이 시작됐고 급진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년을 갈 거냐 그렇게 유지하길 바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상향을 생각할 때 반대쪽에 대한 해지를 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추락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력을 두고 양쪽을 다 운영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빠질 때 끊임없이 사야 되듯이
지금 뭐 가령 구리나 금이나 얼마나 행복해. 1700달러까지 빠진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꿈에 그리던 재활선 아니야? 1900까지 봤던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50% 70% 빠진 것들도 수두룩하니까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거나 혁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가치가 어디 가겠냐 이 말이지. 핑퐁 등락을 그렇게 거듭하는 거는 내리꽂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오래 견뎌야 되고 돈의 유입이 그만큼 또 빨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꾼 것이 S&P 500 가장 탄탄하다고 공인된. 그러니까 실제는 한 15% 빠져있지 지금 현재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S&P 500에 추종하는 ETF에 적당한 때 사고 팔고 했을 때의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이미 올해 달성률 4%는 먹었지. 땄고 목표했던 4%.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어놔야지 뭐 눌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넣어놓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3% 4%에서 뭐 5%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야. 또 수익을 낸다라고 볼 때 팔 거냐 안 팔 거냐, 세이 굿바이로 점프해서 올라갈 거냐,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 돈의 흐름이 그래 상당 부분 많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갔다, 좋은 날은 끝났다, 여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유례 없이 점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러시아가 망쳐버렸고, 물론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아마 견디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전쟁을 통해서 풀어야만 했던 내부적인 상황. 단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기반을 노려서 앞으로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라기보다 코로나든 어쨌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라고 봐야지. 미래보다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배경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봐. 자, 아무튼 터졌어. 그로 인해서 유럽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고 친환경, 태양열, 수소, 전기 이런 어떤 앞으로 나아갈 석유 기반의 경제를 전기 기반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 부분이 멈췄지. 더디게 되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할 수 있다 라는 혁신기업 대표적인 테슬라가 나타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했고. 자, 아무튼 그런저런 우후죽순 많은 사회 시대가 변하면서 그때 맞는 뭐라고 할까, 혁신기업이라고 할까, 튀어나온다 이거야.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래서 또다시 저변에 깔려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혁신을 하려고 하지만 앞설 수는 없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혁신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한 새로운 분야, 영역에 대한 진출은 늦을 수밖에 없다. 사실 메타라는 곳, 페이스북, 그 전에 그 회사에서 메타버스든 가상현실 뭐 어떤 그런 쪽으로의 접근은 사실 이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이라기보다는 리얼 현실 세계와 실제 세상과
가상. 존재는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뭐 사실 게임을 하듯이 게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우리가 소설을 보고 시, 음악, 미술, 감상에 젖는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젖어드는 감상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상향, 어떤 그러니까 도취한다 거기에 빠져들지.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이곳에서 행복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해. 누구나 알아. 근데 무료하게 짝이 없다 반복하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걸 찾아. 재미를 찾든 뭔가 할 바를 찾든 역할을 찾든 뭔가를 찾아 나선다 이거야. 그 과정에서 누구는 좀 더 점프하고 누구는 좀 더 현실에 맞추고, 그 속에 사실 닿을 듯 말 듯 한 건 그거라는 거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고 즐기는 게임과 같이.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꿈과 같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머무는 그 부분을 형상화한다면, 그러니까 형상화라는 거는 체감,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걸 시각적으로 말할까? 아마 촉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감이 다 동원되겠지만, 꿈을 꿀 때 그걸 내가 눈으로 봤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 영화와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혹은 보조가 되고, 혹은 뭐 엑스트라가 되는 어떤 그런 펼쳐진 세상, 아니면 내가 그린 그런 세상이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이 동원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느꼈잖아. 긴박감과 해냄과. 뭐가 다를까? 실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오감을 동원해. 육감까지 있지. 하는 느낌? 아마도 꿈과 잠이 든 꿈 혹은 상상 속에 펼쳐지는 어떤 이런 이미지화에 대해서는 이건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건 아니야. 오히려 그냥 짐작에 가까운 그럴 거다라는 이미지화. 떠올렸는데 이미지라, 그림이라, 이것도 좀 완전히 매칭되기 어려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텍스트로 표현한다면 너무 길잖아. 영화를 이미지로 사진으로 찍어 넘기려고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그리는 것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잠에서 펼쳐진 어떤 세상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느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그 느끼는 경계가 뭐냐 이거지. 경계를 점프했을 때 똑같이 체감했거든. 체감이라는 게 좀 표현이 육체로 느꼈다, 감정을 가졌다, 감정이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감정,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거야. 불안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감정이 꿈속에서도 발생을 한다.
오감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발생했다 이거야. 체감이란 표현은 안 맞아. 육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육체가 느꼈다라기보다는 아 그래? 꿈이 결국은 연결된 토대가 육체니까 육체가 그 불안감이나 뭔가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아니면 그 연결고리로서 느낌을 줬다? 라고 봐야 된다고? 허허. 그럼 현실은 육체를 기반으로 리얼하게 느끼는 거고 생각이라는 것이 깊어진 어떤 상상이나 꿈을 꾸는 그 세상에서의 느끼는 것 또한 육체가 받아들인 그 신호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육체가 느꼈다. 꿈. 잠이 들었어. 깊이 잠이 들었고 육체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라앉은 평온한 상태에서 그럼 일종의 실제 세상은 어떤 손을 움직이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면서 느끼는 어떤 체감이라고 본다면 잠은 육체를 평온한 상태에서 만든 육체는 쉬어 일단 활동했으니까 쉬고 정신이 뛰노는 공간으로 봐야 되는 건가? 뭐 혼? 왜냐면 정신이라는 것이 실제 현실기만 해서도 이성이라는 어떤 판단 이런 영역으로 연결돼 있듯이 그러니까 분리돼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꾸 차이를 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지? 지금 느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꿈도 꾸는 것도 내가 다르게 펼쳐진 세상일 망정 아 정말 설계를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향에 대한 꿈을 꾸고 바람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잖아.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시한부 죽음이라는 걸 또 설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실제 세상에서 그리고 쉴 때 꿈, 상상 속에 상상이라기보다 이건 떠올리는 거니까 꿈이 좀 더 그럴듯한데 맞는데 상상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 컨트롤 가능한 혹은 불현듯 떠오르는 근데 꿈에서는 불현듯 떠오르는 맞는데 통제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은 좀 거리감이 크지. 그냥 내버려둔 풀어헤친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경계가 사라진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꿈이라는 거는 물론 현실에서의 경험들이 소스가 되어 꿈에서 펼쳐질 수 있어. 이걸 기본적인 가설로 설정한다면 사실 꿈 또한 현실 세계의 육체 기반한 경험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 내가 안 본 것, 내가 느끼지 아니한 것들이 어찌 잠이 들었다고 펼쳐질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눈으로 귀로 수없이 많은 것들의 정보 아니면 배경 그럴 거다라는 상상들을
꾸준히 집어넣어야 입력해야 잠이 든 꿈속 세상에 펼쳐진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든 생각을 굳이 혹은 생각이 꿈처럼 펼쳐지든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그 죄의식 혹은 찜찜함, 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나타나기 마련이지. 꿈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해주는 거지. 인생의 하루의 반을 혹은 3분의 1을 잠을 자잖아. 너무 좋다. 아가씨 향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 너무 좋아. 뜨거운 햇살에 우산을 썼지. 그리고 오늘은 달리질 못했어. 이 얘기들을 이어나가고 싶어서 터닝포인트에서도 그냥 받아들였고, 땀은 나. 땀 나는 게 목적은 아닌데, 그지? 아무튼 자, 이어지고 이어지는 중에 있어. 꿈과 꿈을 연결한다. 꿈과 현실을 연결한다. 어떤 말이 모르겠어. 꿈과 꿈을 연결하기, 꿈과 상상을 연결하기, 꿈과 현실을 연결하기. 현실, 꿈은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뭐지? 실제 한다라는 건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실, 현재, 실제, 펼쳐지는 것. 자, 꿈은 아니야? 아니야, 꿈도 맞아. 꿈도 현실에 가깝지. 현재 펼쳐지는 것이니까 만져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라는 건 반대에 있지 않아. 근데 내가 반대를 연결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에서 느끼는 이 어떤 체감, 경험들이 꿈에 기반이 된다라고 봤을 때, 꿈 또한 통제하고 싶은 건 아니야. 통제야? 정말? 통제 가능한 그걸 지금 바라는 건가, 내가? 연결한다는 게 굳이 뭘까? 꿈을 통제하고 싶다? 꿈을 기획하고 만들고.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면 과연 재미있어? 재미있겠어? 정말 바래? 많은 사람의 꿈들이 연결되게, 꿈과 꿈을 연결하기, 현실의 영역에. 그러니까 이게 뭐하니까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거잖아.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뭐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가? 아니야. 그럼 재미로? 가상세계를 사람이 찾는 이유는 뭐야? 가상세계,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야? 재미? 박진감? 빠른 속도감? 어떤 목적이 단순함? 몰입이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들? 색채? 화려함? 많은 것들이 사람의 욕망, 욕구, 이성을 마비된 채 몰두하게 만드는 그것. 자,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건 단순히 팀플레이라든 멋진 박진감 있는 게임을 해도 정해져 있는 틀, 가령 각각의 개체가 가진 공격력 넘어설 수 없어. 단지 업그레이드는 가능해. 이게 현실에서의 본인들의 누군가의 부속처럼 이걸 마구잡이로 움직이면서 전략과 전술을 펼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결국 상대가 필요하다는 말,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 무슨, 그렇지. 나는 당신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발판을 줬어요. 태어나게 해줬고 각각의 재능을 주었으며 그 재능에 맞는 편견과 기회, 기술을 연마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도 줬어요. 그 안에서 당신의 플레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원을 캐는 사람으로 자라거나 혹은 탱크가 되거나 혹은 발키리가 되거나 혹은 그 모든 걸 통제하는 전략가가 되거나 전략가 또한 전략가로서 또다시 부딪히고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세력과 세력의 다툼과 그 안에서 자, 변한 건 뭘까? 기반만 줬다 이거야.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광물질이 캐면 나오고 어디에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플레이하는 사람들, 동물들, 동식물들, 살아있는 어떤 개체들이 그 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 플레이 속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막중한 어떤 임무를 띄었듯이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로 인해 좀 더 큰 울타리를 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서 움직이지. 판타지 세계 길드처럼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모인 힘은 엄청 세. 자, 여기서 바라는 건 뭘까? 나는 그냥 소스와 기반과 땅과 대지와 심지어 우주까지 줬다. 그 안에서 당신이 펼치는 건 너에게 달려있다. 직접 닿아야지. 만약에 당신이 그 세상을 통제하고 싶다면, 자주유지하고 싶다면 자주유지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야. 닿는 길이 험난하겠지. 쉽게 열리지 않겠지. 다이렉트로 간다는 게 그만한 위험.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것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향한다면 그만한 귀속이 어디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배워서 한다고? 물론 알짜배기로 배워서 곧바로 후계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주어진 것과 내가 원해서 간 것은 또 다른 차이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은 오히려 튕겨나올 가능성도 커. 실제 그렇게 벌어져. 왕가의 아들이 서민의 딸과 결혼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이런 맥락이지. 주어진 곳에서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목적 혹은 역할을 찾았다. 그야말로 뭐 최고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조금은 틀에 갇힌 자, 이 게임판을 소스를 얹고 싶은 건가? 나는 그러면 그 플레이되는 판에 지금 우리가 누적되는 기반이 계속 옮겨가잖아. 신석기, 철기까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원의 어떤 역사, 그리고 철기 개념이 석유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전기, 이제 원자, 양자, 뭐 이런 어떤 에너지원 기반이 토대가 되는 역사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 우리가 쓰는 건 석유 자체라기보다 석유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전기로 전환해서 다양하게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전기는 양자, 전자 이쪽 개념이 더 커. 원료 자체를 나무를 태워서 떼는 것에서 석유를 떼는 것으로 석유로부터 이제는 에너지원을
미세하게 양자, 전자, 전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건 알맞게 쓰기에 참 적당하니까 보관은 좀 힘들지만 그래, 쓰일 때 그 미세함, 쓰임의 다양, 그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꿈과 현실을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꿈의 기반이 되는 거, 우리가 왜 메타버스를 해야 해? 혹은 우주를 왜 개척해야 해? 영토, 플레이하는 영역, 무한히 확장된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옮겨줘야 된다. 플레이어들의 숙명처럼. 그렇지 않으면 포화가 되고 그 안에 아기다툼과 파이 나눠먹는 게임 속에 자원은 고갈되겠지. 빠른 무한처럼 자원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지. 제한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쓰면 옮겨가야 돼. 빨대를 꽂고 계속 뽑아먹을 수 있지만 언젠간 고갈되기 마련이라는 거지. 한 명 한 명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나 때는 괜찮아 할 수 있는 면이지만, 어떤 일이든 멀리 듬성듬성 10년, 20년, 30년, 하려 50년 후에 과연 등급제라는 것이 사람이 판정을 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때 석유를 떼고 있을까? 석유가 원천이 된 다른 어떤 쓰임새를 찾았겠지. 뽑아낸 액기스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지금처럼 모든 산업 전반에 획일적인, 그리고 누군가의 귀속된, 내가 통제되는 그런 기반은 없으려고 하겠지. 누군가는 그 기반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포지션이 애매하지.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너 혼자 가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손 쳐더라도 너 혼자는 안 돼. 이게 세계적인 어떤 반응이야. 그 중에 뭐 넘버 2, 3라고 볼 때 대응점이 있는 중국을 통제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유럽은 사실은 같이 가는 파트너 개념이 강하니까 참 아시아가 애매한 거야. 태생이 미국이 유럽에서 갔듯이 호주와 미국과 참 애매한 것이 아시아. 역사는 오래됐고 또 지배를 둔다고 하더라도 바라지 않아. 파트너로서 가려고 해도 참 그 독자적이야. 그리고 또 나름의 어떤 상호 주고받은 역사들이 많아. 중국, 일본, 한국. 참 똘똘한데 그런 포지션에서 뭐 나갈 방향은 일단은 가야지. 언제까지 뭐 석유를 끌어안고 있겠어. 우주로 나가는데 석유 떼서 올릴 거냐고. 몇 통이 필요할까? 과연 그 힘을 얻어낼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맞물리는 거지. 어차피 고도로 발전된 기술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젠 만약에 블랙홀을 뛰어넘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그만한 기술을 파고들어야 되잖아. 그 미세한 세계 쪼개고 쪼개서 점프하는 순간 에너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근데 우리가 그린 그림은 기기적인 에너지를 발생해서 쪼개서 다시 결합시키는 텔레포트 개념이 그렇잖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물질 기반의 텔레포트가 육체 기반의, 내가 여기 있는 육체라는 개념이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한다, 말하고 있다, 아바타가 같다, 혹은 어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의 오리진, 이 개념이 저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고, 그게 실제 내가 체험 가능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텔레포트와 뭐가 달라? 그 개념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지. 내가 내 주체로서의 자각을 그 곳에서, 거기에서, 그 시간에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 되는 나의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미칠까? 미쳐버릴까? 경험이 너무 쌓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과부하? 원 바이 원, 하나씩. 아무튼 결론은 그거네. 꿈, 잠, 상상, 이건 현실에서의 플레이되는 영토를 넓혀 간다고 봐야 되겠네.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지금은 전략이 아니야. 어느 한 가정에 꾸리는 데 있어서의 조언가를 자처하고 있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맞물려 있는 것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겠지. 무수히 많은 영향을 끼칠 테니. 근데 한 명은 아니야. 펼쳐진 무대에서 그 안에 박진감 넘치는 것, 그리고 숙명적으로 해야 될 건 영토를 넓혀야 돼. 우주를 개척하듯이, 바다로 넓히듯이, 상상의 세계로 접근하듯이, 잠을 어떤 그 영역, 우리가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통제는 아니야, 접근이야. 그쪽으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한 것처럼. 다 왔네. 자, 숙제는 또 see you.